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변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같이 해온 투자 지인들 결국에는 다 이게 적정 정도의 다 그 자산들을 이루게 되시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만큼 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혹시 그 아까 탐방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예. 투자에 루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원래 되게 저는 극도의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도 뭐 학교를 7시에 갔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좀 그 통근 거리가 좀 멀어서 예. 항상 일찍 뭐 기상하시고 아침 드셔가지고는 저도 다 같이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를 아침 7시에 가면은 그러니까, 네.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1등이었어요, 학교 가면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대학교 때도 학교 7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항상 1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극도의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도 한 뭐 6시나 6시 반 이내에 항상 회사에 가서 이제 전날 이제 전 기업 공시들을 항상 열심히 보고, 이제 뭐 저기 뭐 특수 관계자들 뭐 매수매도 이런 공시도 열심히 보고, 뭐 수주 공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오늘 좀 공부해야 될 기업들 리스트를 좀 이제 적어 놓고, 이제 올라온 보고서들도 좀 더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적어놨던 기업들의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전화해서 여쭙기도 하고, 뭔가 더 공부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탐방이나 콩쿨도 잡고, 이제 오전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렇게 미팅을 잡았던 회사들을 이제 콩쿨을 하거나 탐방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정을 보내고, 이제 항상 이제 정시에 집에 가서 이제 육아에 전념하고, 이제 아침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본인만의 시간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공시도 보고 뉴스도 보고 투자를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밤에 또한 빨리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보다 시간을 엄청 많이 투여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항상 일정된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항상 일찍 주무세요? 네, 한 10시 반 뭐 이 정도면 항상 이제 잠이 드니까요. 네. 와, 일찍 주무시네요. 네, 이게 새 나라의 어린이. 그러니까 뭐 제가 잠을 줄여서까지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더 이제 생체 리듬이 앞에 있을 뿐이다. 네. 아니 근데 가족 여행을 가서도 이 시간대에는 루틴을 지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뭐 일어나면은 다음 날 웹툰이나 뭐 다음 날 드라마가 궁금하듯이 저도 이제 특히 휴가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어제는 기업들이 어떤 공시들을 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약간. 와, 신기하다. 궁금해서 막 찾아보게 돼요.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래서 항상 휴가를 가서도 아침 6시부터 9시에는 맞습니다. 공시 찾아보고. 물론 이제 그 3시간을 다 쓰진 않지만은 적어도 항상 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너무 궁금해서. 네. 이거 마치 운동 선수들이 그 휴가 가거나 그 쉬는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고 어디 가서 그냥 맨손 체조라도 하고 러닝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루틴인 거예요. 그 뭐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궁금해요. 이게 뭐 기업들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늦잠 자고 싶지 않아요? 주말에? 잠이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잠이 없어요. 네. 극도의 아침형인가? 네.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어제는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 어제는 어떤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 뭐 이런 것들. 네. 야, 대단하시다. 거의 뭐 해외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네. 사실 그 루틴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네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웹툰이나 유튜브 보듯이 저도 뭐 비슷한 거죠. 네. 야,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본인의 체질 성향에 사실은 맞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송근용 CIO 보니까 맨날 루틴을 이렇게 즐기고 본인은 이게 재밌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막 힘든 거죠. 일반 직장인분들. 맞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뭐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갔는데 또 오늘 뭐 기업 분석할 시간도 없고 글 몇 개 써볼 시간도 없고 리포트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게 겸업은 참 힘들구나.
혹은 또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혹시 그분들에게 좀 조언 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나 하여튼 인생은 길고 네. 시간은 유한한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지. 그 투자가 즐겁지 않은데 여기에 억지로 이게 시간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즐겁게 재밌게 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즐거운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맞는 걸 다른 걸 그러니까 굳이 주식 투자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고 이것만이 돈을 버는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 일이 재밌으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부업들이 재밌으면 그걸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게 저도 저기 파트타임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저는 퇴근 시간 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행복했어요. 주식 공부할 수 있구나. 아니 보통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다 행복한데 네. 행복한 이유가 다른 거네요. 네, 주식 공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약간 좀 창피하지만은 뭐 상사분이 어디 휴가를 가셨다. 네. 주식 공부해야지 회사에서 몰래 주식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모든 시간을 주식 투자에 그때도 이제 투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항상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굳이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뭐 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네네.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뭐 간접 네. 투자 방식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저도 최근에 주변에 보면은 뭐 YG 클럽이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그 자체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운데도 왜 농구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꽝꽝 얼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저는 약간 그 슛을 잘 쏘고 싶어서 네. 저도 눈밭에서 혼자 개인 연습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약간 슛으로 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약간 그때도 약간 농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으니까. 와, 네. 농구 선수 데려가신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재밌으니까 골이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아마 그때도. 혹시 슬램덩크 몇 번 보셨어요? 집에도 다 있고요. 아니 뭐 저는 슬램덩크 세대이기 때문에 뭐 이거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스럽죠. 이런 거. 네. 저 PD님 썸네일은 뭔지 딱 각 나왔죠? 예. 근데 전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예. 겸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전문 기관 투자자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고 네네. 두루두루 다. 네네네네. 뭔가 좀 조언할 포인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는 직장인들에게 네네네. 그래도 이거는 즐겁지 않은 분들에게 네네네. 쓴소리를 좀 해주신 거였고 반대로 재밌어요, 즐거워요. 이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겸업 투자자, 파트타임, 직장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네네네. 좀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중에서 나이대를 저는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 업계에 올 수 있는 정도의 나이대, 예를 들어 뭐 20대 중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 네. 이럴 경우엔 저는 최대한 정말 이 업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굳이 뭐 전업 투자로 빠질 게 아니고 저는 이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력서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이런 뭐 자문사나 운용사나 이 업계에 와서 저는 그래도 몇 년이라도 일을 해 보는 거를 항상 일단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투자가 좋으면 네네네. 아예 이쪽 업계로 와라. 그러니까 굳이 업계에서 뭐 10년, 20년 일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네네. 이 업계 그러니까 이거를 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경험을 해. 왜냐면은 전업 투자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업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늦으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 올 수 있는 정도의 나이시라면은 저는 최대한 좀 트라이를 한번 해 보셔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경험을 해 보시고 이제 전업 투자로 나가셔도 어차피 뭐 인생 길고 투자 인생 뭐 앞으로 창창한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이 업계에 와서도 분명히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많이 배웠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훌륭한 분들 만나서 또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뭐 주식이 재밌어서 파트타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제 그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업계에 오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투자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실력이 느시는데 사실 그 나이쯤 되면은 투자 모임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뭐 저도 요즘 뭐 다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40대인데. 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네.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시려면은 자기가 그래도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 결국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분석한 내용들 또 그런 글들을 올리다 보면은 결국 자기 실력도 늘어나고 이제 뭐 다듬다 보면은 계속 또 이제 그 고민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 친구들도 이제 뭐 생기고 그렇게 이런저런 모임도 생기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런 식으로 먼저 좀 해보시라. 네, 좀 네, 분석을 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더 하면서 이 투자의 지인들을 좀 넓히시면서 확대를 해보시라. 저희 Y스트릿은 구독자 네.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예. 20대층부터 네네네. 최근에 보니까 5, 60대도 좀 늘고 있더라고요. 5, 60대. 5, 60대 분들도 사실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은퇴 이후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분들 물론 아직 경험은 안 해보셨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나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은 사실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네네. 만약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냥 굳이 이거를 하셔야 되나. 근데 저희 Y스트릿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일 겁니다. 그쵸. 뭐 공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는 왜 웃어요, PD님? 본인이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맞네. 그 생각해보니까 Y스트릿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네. 맞나? 네. 네 맞는 것 같고. 네, 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뉴스 많이 보시고 이제 뭐 기업 보고서들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형주 투자로 좀 저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라든지 뭐 좋은 기업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지평을 넓혀가시는 거죠.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이제 아래 뭐 중소회사들까지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넓혀 가시면서 이제 그걸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냐 뭐. 네. 좋습니다. 혹시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물론 앞에서도 주식을 좋아하고 직장인으로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여의도나 운용 업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항상 그 전업 투자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장단점이랄까? 이게 확실한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직장 다니시다가 전업 투자를 해서 막 나 너무 후회돼. 더 그래요? 빨리 전업할 걸.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잘 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울했어요. 약간 뭔가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회사에서 주식을 하다가 혼자 처음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게 되니까 저는 혼자 인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편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처음에 편했는데 점점 제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시야도 좁아지고 저는 제가 부지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과도 약간 슬슬 저조해지면서 잘 못하니까 좀 더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약간 또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좀 제한되는 면들이 좀 물론 제가 좀 더 열심히 활동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해서 저는 이제 지금 같은 형태가 이제 저는 제일 좋아서 사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뭐 개인 성향마다 약간 다른 거 같긴 하고 또 전업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시드머니 규모도 사실 저는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할 때 그 2년치의 생활비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캐시로 빼놓고 나머지로만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사람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멘탈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뭘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좀 이제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실 때 제 마음이 급하다고 레버리지를 막 과하게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뭐 같이 해온 투자 지인들 다 대부분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셨는데
결국 이제 그 뭐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결국 우상향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레버리지만 안 쓰면은 그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게 적정 정도의 다 그 자산들을 이루게 되시는데, 그걸 남과 비교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또 전업 투자할 때 볼 때 중요한 것들은 또 보통 전업 투자 사무실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동료들을 또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잠깐 이제 전업 투자 같은 거 잠깐 할 때 친한 형이 잠깐 2-3개월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뭐 친한 형인데도 자꾸 옆에서 뭐 야 이건 왜 빠지냐, 저건 왜 빠지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전 좀 스트레스를 은근히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를 계속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게 그런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 그런 동료들을 잘 이제 전업 투자할 때도 만나야지 이제 시너지가 잘 난다. 같은 사무실 쓰는 사람들끼리도 좀 맞춰야죠. 네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게 결국 우상향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은 확률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식 투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확률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한다.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꾸준히가 중요한 건데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진짜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상위 1%, 5%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주식시장 안 좋으면은 안 해. 대부분 아마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좋아해야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을 때도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좋을 때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꾸준히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앞에랑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만큼 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다? 네,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 제가 뭐 많이 운용할 때는 뭐 1조 넘게도 운용을 하고 뭐 중소형 펀드도 몇 천억씩 운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1,000억짜리만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좋은 중소형주를 발견해서 예를 들어 10%만 사야지 해도 100억이고 100억이면은 시총 2,000억짜리에 사면은 5% 지분 신고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그 중소형주의 좋은 회사들을 시간 투여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대형 회사들, 애널리스트들, 커버들 많은 회사들을 다양하게 많이 결국 벤치마크가 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 시총 5천억 언더의 중소형주의 정말 좋은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열심히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알파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그 아랫단에서 좋은 회사들을 많이 공략을 해보시라. 어떤 운용 규모에서 오는 집중 투자 가능성에서. 네네네. 근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좋은 기업, 잘 나가는 흐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집중의 비중, 비율, 강도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 일반적으로 상위 한 3개에서 4개 회사가 한 80%. 오, 비중이요? 예. 굉장히. 요즘은 또 벌어진 건 사실 옛날에는 더 강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한 종목 80%도 하고 막 100%도 하고 그랬었는데. 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게, 저는 일단 레버리지를 쓰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종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이제 거의 서너 개 종목의 비중 80%면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인드는 그냥 제 돈과 제 지인 돈을 같이 운용하는 그냥 기관이라는 명함을 가진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항상 그 기관 투자자 했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제가 경멸했던 말이, 약간 매니저들 사이에 야 이거 내 돈이면 안 사지.
이게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치마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걸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진짜 시총 2천억짜리 정말 좋은 거인데 이게 약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시간 투자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 뭐 이런 거 사고 막 이런 사실 이런 류의가 이제 그런 매니저들의 약간 저는 말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운용하는 것처럼 그 고객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원래 그게 이제 뭐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매니저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현실이죠, 현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전업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사모펀드 운용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그냥 그 펀드에 뭐 제 돈도 넣고 이제 다 고객 돈을 넣고 그냥 제 개인 계좌 하듯이 운용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제가 원래 했던 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 돈이면 안 사지, 내 돈이면 이렇게 안 하지. 그게 약간 대리인 문제. 예,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격렬스러웠거든요. 약간 그 업계에 있을 때. 그게 뭐 월스트리트나 뭐 여의도나 늘 있는 이야기고. 이 여의도의 선수들의 비밀에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네.